안녕하세요. 미국 부동산 투자부터 관리까지 네오집스의 에릭입니다. 오늘은 2023년도 하반기 미국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 전망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. 그래서 한번 이 2023년 상반기에 대해서 돌아보고,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을 근거로 하반기에는 좀 어떤 추세로 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. 상반기에는 뭐 아시다시피 금리가 이슈였죠.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금리도 같이 올라가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바이어들이 어떻게 됐어요? 집을 사는 게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은 자연히 줄어들었고,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부동산을 좀 보시잖아요. 미국 부동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. 기준금리는 미국이 먼저 올렸는데, 그 이유를 바로 저희가 이제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누는데, 관련된 내용을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매일경제에 제가 이제 매달 칼럼을 쓰고 있는데, 그 칼럼 내용을 보시면은 왜 미국 부동산이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을까? 그러니까 이 시기가 오히려 미국 부동산이 정말 탄탄하게 안정적인 시장이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주는 그런 2023년 상반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인지 크게 오늘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첫 번째는 이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. 상반기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금리로 시작해서 금리로 끝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갔어요. 근데 이제 30년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모기지금리가 크게 두 번이 떨어졌죠.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왜 모기지금리는 하락을 했을까? 은행들도 이제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데 계속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이 없어지겠죠. 그래서 스프레드라고 하는 가상금리를 본인들이 이제 줄여가지고 모기지금리를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다가 떨어뜨리고, 그래서 이때 바이어들이 많이 들어갔죠. 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락했을 때 잠시지만 집을 사자라고 해가지고 이 하락 두 번 했을 때 거래량이 다시 늘었습니다. 그래서 하반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많은 매스컴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금리가 동결 5월 이제 인하 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세요.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모기지금리도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때 모기지금리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응을 하면은 바이어들이 많아질 테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주택을 구입을 해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리파이낸싱을 하지라고 이제 선제적으로 행동을 취하시는 분들 계시고, 그것을 그래도 금리가 좀 하락하는 걸 내가 보고 들어가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금리의 인상보다는 동결 혹은 하락이 좀 지배적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그래서 바이어들이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몰릴 수 있는 기초는 다져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반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 상반기 때 거래량이 줄었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빌더들도 공급을 늘렸을까요? 줄였을까요? 줄였겠죠. 모기지금리가 이렇게 비싼데 누가 이렇게 많이 사겠어요.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었고,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게 보이면은 바이어들이 다시 집을 사려고 마켓에 뛰어들면은 그때 이제 빌더들은 움츠렸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 테니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. 근데 지금까지 이제 코비드 19 때부터 금리 인상 시기 때 공급 못했던 게 한꺼번에 풀릴 수 있을까요? 부족합니다. 그래서 이 하반기를 보더라도 수요 공급 대비해서 공급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 수요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공급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하반기에도 이 수요와 공급을 보면은 수요가 더 많고 그 이후에 시장을 확인한 다음에 공급이 따라갈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은 하반기도 어쩔 수 없이 좀 셀러스 마켓에 조금 치중되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,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지만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제 환율이 이슈죠. 그래서 환율 때문에 요즘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, 이제 2020년도 말 그리고 2021년도 초에 원달러 환율이 1,100원대 수준에서 2022년 말 거의 1,440원대까지
급격하게 올라갔죠. 이때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세미나를 할 때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환율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. 지금은 행동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.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단기 밴드를 많이 내려갈 것 같진 않으니 1250원대라고 하면은 이제 행동으로 보이셔야 됩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제 1월 말에 이제 1240원대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. 근데 이때 행동을 하셨던 분이 몇 분이 계셨을까요? 많지 않았어요. 네. 자,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졌으면. 근데 지금 다시 또 환율이 1300원대 초반으로 또 올라왔죠. 그래서 당분간 환율은 비슷합니다. 뭐 하반기가 되더라도 갑자기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. 물론 부동산 예측보다 환율 예측이 저는 솔직히 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밴드 자체는 많이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비슷하게 1250원대에 진입하면은 액션을 취하셔도 뭐 많은 위험 부담을 느끼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오늘 세 가지 금리 그리고 수요와 공급, 환율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과연 이 이야기들이 하반기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꿀. 자, 네오집스 꿀팁 시간입니다. 오늘의 꿀팁은 제가 그냥 항상 강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.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냐? 중요하기 때문에. 오늘 2023년 상반기 어떤 시장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래서 2023년 하반기 미국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가 조금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. 그래서 조그만 거부터 한번 행동 리스트에 올려보세요.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래 금리가 이렇게 인하될 것 같으면은 이제 집을 구입을 해야겠다. 그러면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본다. 아니면은 직접 내가 임장을 쇼잉을 알아보러 다닌다. 리얼터 분들이랑 친해져서 그분들과 이제 커넥션을 갖고 직접 집을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조그만 거라도 좀 적어 놓으시고 직접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오늘의 네오집스 꿀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죠. 근데 과연 내가 준비된 사람일까? 라고 이제 고민도 많이 하실 거예요.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하는 기회는 이 도시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하고 똑같습니다. 네오집스가 여러분들의 이 바다를 항해할 때 도시 되어드릴 테니까 이 도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,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 다음 컨텐츠 때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네오집스의 에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